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3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8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6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 계묘년 김이월 갑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갑목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의 갑목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인데, 자,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 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물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거를 갖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해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냉기 또는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어떤 기운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절, 따뜻한 온기가 왕성한 시절, 계절로 보게 되면 당연히 봄이 될 것이고요. 지지로 놓고 보면 인묘진 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방향은 동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인묘진 동방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주관하는 목을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청색이 되겠습니다. 자,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목이 주관하는 것은 어질인자인을 주관을 하죠. 그래서 목일간들이나 또는 사주에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 마음이, 성품이 어질고 인자하고 남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명리서에 보면요, 목일간인 사람들이나 목이 이렇게 희신이나 용신 있는 사람이 목민관인을 하거나, 또는 요즘 같은 사회복지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케어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갑목 목민관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기본적으로 오행이라고 하는 목의 특성을 말씀드린 거고, 솔직히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이긴 하더라도 음이냐 양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 근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당연히 여자가 있는 것이고요.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남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나무 온기를 뜻하는 것 등등 오행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갑목하고 똑같지만은 을목과 갑목의 성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되죠.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그 쓰임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양목인 갑목은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대림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 단단하고 곧게 쭉쭉 뻗어서 자라는 그러한 나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을목은 좀 부드럽고 유연한 양류목이라고 하죠. 잘 휘어지면서 부드럽다. 그래서 난초 같은 거, 화초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갑목과 양목인 갑목, 음목인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는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화초나 난초 같은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용도 쓰임이 다른 것이죠. 을목을 뜯어다가 우리가 제목으로 쓸 수가 없겠고요. 물론 갑목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목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큰 틀에서 음양으로 나눠봤을 때 갑목은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고, 을목은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로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목인 갑목을 갖다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용신으로는 경금과 정화를 위주로 많이 쓰게 되겠고, 을목은 경금, 신금을 쓰기보다는 을목은
병화와 개수로서 용신을 치용한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주면 을목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고,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 베어내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잘 작벌을 해서 여러 가지 물건, 배도 만들 수 있고 가구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목재소 같은 데 가면 전기톱도 있고 여러 가지 도끼도 있잖아요. 그게 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서 나를 날카롭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잘 깎아내야 되는데 도끼가 무디어. 그러면 그 간목이 깔끔하게 재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간목은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경금 정화를 위주로 쓴다.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도와 또는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뭘 얻는다? 귀함을 얻는 거예요. 귀함. 옛날에는 명예를 얻는 것이죠. 간목으로서의 명예가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명예를 얻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예가 아니고 다른 걸 얻는다 그러면 이제 재물을 얻는 것인데, 명리학은 요즘이야 뭐 삼성그룹 무슨 외국의 무슨 큰 재벌 이런 것들이 좋은 시절이지만, 옛날에는 국가의 녹을 얻고 임금이 하늘에서 내린다 하더라도 명재상이 되는 것만큼 또 큰 명예를 얻는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리는 재성보다는 관성을 그래서 조금 귀하게 여긴다. 근데 요즘은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성을 빼고 자꾸 재성을 좀 중하게 놓고 보는 경우도,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원래 명리학이 추구하는 그러한 취지대로 보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간목이 태어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볼 차례가 되겠습니다. 자, 월명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서 재간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뭐 일단 이 정도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절은 춘, 하, 추, 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그냥 선생님 사계절 있어서 좋은 건가요? 아니죠. 이 계절 안에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주, 이름 있는 사주, 부귀를 얻는 그런 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중화된 사주를 우리가 좋게 보잖아요. 중화. 근데 중화는 뭘 중화시키냐? 뭘 중화시키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일간이 너무 왕해도 안 되고 일간이 너무 약해도 안 되죠.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간이 약한데 재성만 너무 왕해도 그건 좋은 사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세의 중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너무 왕하면 사주가 마르죠. 그 다음에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왕한데 화가 없어. 그럼 세상이 얼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글자 8글자를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이 글자 8글자 안에는 이러한 개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초학인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8글자 안에 진짜 여러 가지 오묘한 이치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공부해 나가시면 터득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미월절기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절기의 개념은 월지에 있습니다. 월지. 그래서 소서와 대서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자, 진술축 미월이 우리가 사계월이라고 하는데, 사계절이 아니라 사계월입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끝을 말하는데, 진은 봄의 끝, 임묘진, 봄의 끝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절, 술은 신유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의 끝이 되겠습니다. 축은 해자축 겨울의 끝이 되면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 되겠죠. 미는 사오미 여름에서 신유술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 그래서 이 진술충묘를 4개월은 모두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이 진술충묘는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월, 수월, 추월에 대해서는 그때의 설명을 드리고, 미월 같은 경우 상반월, 하반월로 구분을 할 때 소서와 소서절까지, 소서에서 대서 전까지 이렇게 대략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 상반월은 마치 미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화왕절, 화가 왕한 것과 같이 본다. 5월과 독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서가 되면서부터 대서
대서부터 입추죠. 입추 전까지는 이를 하반월이 된다라고 해서 이때는 그야말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해서 삼복생한이 될 수가 있다.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번에 어젠가요? 뭐 이렇게 어젠가 오늘인가 했던 중복입니다. 중복. 이 중복 초복, 중복, 말복이 시원한 계절입니까? 아니면은 더운 계절입니까? 덥다는 일. 그 삼복에도 한기가 생한다라고 해서 삼복생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사주에 금수가 많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조후, 이때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월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미월은 예를 들어서 상반월이다라고 봤을 때는 화가 왕하니까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를 먼저 위주로 씁니다. 개수를 쓰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으로 쓰게 되죠. 이건 5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미월인데 대서가 지났다 그러면 대서가 지났는데 그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필요하다? 이때는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화라든가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해 주는 것도 필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술충미월을 여러분들이 사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 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 내가 나인 간목이 월지 있는 미토라고 하는 것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이를 재성이라고 표현한다.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반대로 음대양이 되게 되면 정제격이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제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정제격이 되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월은 어떤 계절? 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미의 간목 자체가 미중 을목에 통근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일간은 신약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하고 재상은 왕한 사주 또는 재다신 약한 국세를 가지고 있다. 완벽하게 떨어진 건 아니죠. 간목이 미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재다신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뭘 가지고 있다?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미월이라도 예를 들어서 묘인 뭐 이렇게 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지로 목국을 형성하게 되면 오히려 신왕 제왕으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원령이 더 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장간. 자, 미 안에는 정화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간에 정화가 투출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때는 이 정화를 가지고 사주의 격을 잡습니다. 정화는 간목 입장에서 뭐다? 저거는 상관이 되죠. 그래서 상관격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기토도 투출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본기가 중기보다 우선을 하고요. 중기가 여기 또는 촉이라고 하죠. 이거보다 우선을 합니다. 근데 을목이 투출했다고 해서 겁제격이라고 보진 않고요. 을목이 투출을 하게 되면 제격에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겁제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고요. 정화 투출하게 되면 상관격, 기토 투출하게 되면 원한적인 정제격에 재다신약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상반월은 5월과 동론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를 얻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뭐 정화와 경금을 아울러서 취용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 미월이 이제 하반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토가 왕해지고 토가 왕해지게 되고 그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이걸 삼복생한이라고 했지 무조건 하반월이 됐다고 해서 삼복생한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월에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한습이 강해지기 때문에 삼복생한 이때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병화로 조후한다 정도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지를 먼저 볼까요? 일지에 오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화를 얻게 되면 오미 화가 되죠. 오미합화. 아무리 미월에 지금 하반월이라고 하더라도 오미합화가 되면은 마치 5월에 화가 왕한 것처럼 화의 세력을 얻게 됩니다. 거의 상관격에 대한 정화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관격처럼 화가 왕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기토 투출하게 되면 이거 식상이죠. 상관도 왕하고 재성도 왕하다. 어떻게 보면 구조가 상관생재하는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간목이 기토를 보면 서로 탐합하려고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연지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묘미 한 목을 하더라도 이 간목이 묘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묘미 한 목한데 일간 간목이 통과를 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월에 오미합화에서 화가 세력을 얻는데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만약에 수가 없게 되면 화는 굉장히 왕해지게 되고 목은 4, 5 미월에 화가 왕할 때 수가 없으면 목은 목분비회한다 그랬죠. 목분비회. 그래서 나무가 재가 돼서 날아간다. 오래 산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오래 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개수가 천간에 있긴 한데 3주까지만 놓고 갈 때 개수의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수기가 좀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반월이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합이 되게 되면 5월과 같이 뜨겁게 보기 때문에 간목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수가 없으면 뜨거운 열기에 목이 목분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나옵니다. 이 시는 제가 임의대로 만든 시가 아니고요.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간목은 신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갑자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신미, 임신, 개유, 갑술, 을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여러분들 야자신에 조자신에 이런 거 가지고 써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 추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는 딱 12가지 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뭐 다른 데서 배운 사람들은 뭐 야자시를 쓰든 조자시를 쓰든 저는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원칙적인 시를 적용해서 쓰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갑자시 되게 되면은 간목이 투출해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 나쁘지 않겠지만은 뭐 묘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간만 있어도 간목 비견인 간목은 크게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필요한 것인데 자수를 얻긴 얻었지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좌우충이 되죠. 오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좌우충이 되면 오화도 상처를 크게 받지만은 자수도 상처를 받게 되죠. 오화 때문에 오화가 있어서 사주가 조열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충 되게 되면 오히려 조열해지지도 않죠. 그렇다고 수가 뿌리를 크게 얻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충이 됐을 때 참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자, 병인시 또는 정묘시가 되게 되면 대표로 병인시만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인오화국이죠. 오미합도 되지만 인오 원래는 삼합 인오 술 삼합이 되게 되면 화국을 짓죠. 그러니까 미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5월과 같이 염상절의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개수 이 하나 가지고 이 전체를 조후하고 간목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목화운으로 가야 될까요? 금수운으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무진시가 됐을 때는 좀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진중의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오미합화한 상태에서 진중에 있는 개수의 뿌리를 둔 개수 가지고 이 전체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또 미월에 토가 가장 진술중미월 중에서 토가 가장 월이 바로 미월인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는 것이다?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잖아요. 수가 부족한 것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명 같은 경우 자궁, 신장, 방광가통, 남자는 자궁이었기 때문에 신장, 방광,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돈을 많이 밝히는 그러한 성격이 될 것이고요. 단 수가 있어야지만 그 재물이 내 것이 될 텐데 수가 부족하게 되면 헛 재물을 갖다가 만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오시가 되면 오미합에 또 오를 받습니다. 자, 기토가 경금을 생해줘야 되는데 간목하고 탐합하느라고 기토는 경금을 생하지 않습니다. 경금이 지지에 뿌리를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 뿌리 없는 경금이 개수를 생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거의 생할 수가 없다. 경금 일지 밑에 불바다입니다. 경금 녹아버리게 되겠죠. 관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개수, 인성도 깨져버렸죠. 공부를 할까요? 못할까요?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관을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상관형에서 관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면 법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좀 괜찮게 되려면 금수운으로 가면 그나마 좀 나을 것이지만 금수운이 아니다라고 하면 조금 삶에 있어서 곤혹을 많이 치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미시 되게 되면 역시나 미토, 어떤 분들이 간목 일간을 잡고 신미시를 잡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간목이 경금을 치유하지 신금을 치유하는 예는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하고는 달라서 미토는 건토입니다. 마른 땅, 오미합은 아무리 재성이 토가 있더라도 마른 땅에 간목이 뿌리 내려봤자 마른 땅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나마 이제 개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개수 자체는 지지의 뿌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신금이 개수 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나 지지로 오미합의 불바다의 미토 건토이기 때문에 신금 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금이 개수 생하기는 차라리 경오시에 차라리 신미시, 경호시 내가 둘 다 좋게는 보지 않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경호시를 선택해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차라리 나은데 신미시는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발전할 일이 없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임신시 개유시는 신금 또는 개유시는 유금의 뿌리를 든 임수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신 또는 유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의 세력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개유시, 임신시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갑술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개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갑술시 삶이 어떻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